매주 화요일에는 여야의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 무공을 겨룹니다. 용장호투. 용장호투의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예, 용을 맡고 있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용해인 의원이 주목한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관련 파장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은 조국 수사 등 입시 부정 수사 경험이 많은 입시 전문가다. 교육 현장에 혼란이 일어났다는 건 일부 사교육업자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이런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수능 논란 그리고 여당의 최근의 대응 논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한마디부터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앞뒤가 안 맞는 기분파 발언이었다라고 기분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는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또 그 사교육비는 경감하겠다고 하고요.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면서 또 킬러 문항은 없애겠다라고 합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개혁 안 자체에 사실 입시개혁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수능이나 사교육비 개혁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말이 안 되는 설익은 말들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뭐 이전에 이제 무산됐던 만 5세 입학이라거나 아니면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같은 좀 이런 설익은 교육 정책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고 예전에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SNS에 뭐 칠원절구 그 대충 올리면 끝이었지만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그런 무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고 오죽하면 대통령실에서 지시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해명하고 정정을 하겠습니까? 이 대통령도 모르는 진위를 온 언론과 참모들이 달려들어서 해석하고 심기보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쯤 되면 교육개혁이 아니라 심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킬러 문항 없앤다고 사교육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상 이 킬러 문항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자사고 특목고 폐지하고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교육개혁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끝이 사실은 없는데 우리가 정치 무공이니까 메시지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대통령실이나 주무부처 장관이 나와서 계속해서 원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원래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원래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좀 덧붙여서 댓글 달기처럼 주무부처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 반복되는 거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 사태가 촉발된 가장 큰 원인은 이것이 수능 난이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약간 그렇게 오해되도록 발언을 하신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있었던 저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부처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했거든요. 네. 이게 사교육비를 줄여나가고 공교육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라는 교육개혁의 대원칙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진보정당 분들도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큰 틀의 원칙을 좀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꺼낼 수 있는 화두가 킬러 문항인 것이고요. 이 부분은 뭐 저도 최고위에서 발언했지만 오죽하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교육 공약이기도 했었죠. 킬러 문항 폐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사교육이 너무 늘어나는 것이 문제다. 1년에 2조씩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원칙적으로 하신 건데 이게 마치 수능 난도가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오해를 빚었다면 그 대통령의 말씀에 혼선을 빚게 한 정부 부처에서 전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에서도 어제 최고위에서 이 교육부를 질타하는 메시지가 나간 만큼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을 야기하거나 조금 부적절한 표현을 써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게 하는 부처와 참모들 또는 뭐 당에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제부터는 정말 강하게 채찍을 때리면서 문제가 된 인물들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 또는 메시지 전달 방식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정책의 방향이나 기조 같은 것들이 한 방에 바뀌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교육이라는 건 특히 이제 백년지 대계이고 전문성과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5명의 위원을 직접 지명을 하셨고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예요. 그리고 지난 4월에 대입제도 개편 관련된 이제 특위도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절차와 시스템들을 다 무시하고 기분대로 좌지우지하려다가 사실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사고다. 그래서 이 최소한 이 국가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입시 기조에 대해서 수기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네. 제발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것부터 좀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아무리 교육 관련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또 그렇게 말씀을 본인 스스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은 뭐 안 들을 생각인가? 아니, 저는 근데 그런 반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핵심에 있어서 예. 지금 제가 통계를 받아보니까 우리나라 사교육 규모가 연 26조더라고요. 그리고 네. 지난 5년 동안 매년 좀 늘어났어요. 2조씩 가파르게 늘고 있고 공교육에서 제대로 학습받을 만한 권리가 좀 무력화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타 강사들이 돈 많이 버는 거야 제가 뭘 할 생각이 없는데 이게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지 않았다면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들이 수백억씩 버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잖아요. 이런 현실 자체가 안 왔어야 되는 건데 이 기형적인 교육 현실을 그럼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이거 뭔가 위상 강화를 하자. 공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사교육에 대해서 좀 개혁을 하자라는 원칙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민주당도 대부분 그건 동의한다고 해요. 근데 시점을 문제 삼고 자, 시기. 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기. 시점 같은 경우는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올해 3월에도 교육부에서 이 킬러 문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나가고 EBS 연계 같은 공교육과 연계된 질문을 늘려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발표했어요. 3월 달에. 그런데 그 발표가 제대로 현실에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부처 책임자들에게 또 문책도 하고 책임을 물었던 것이지 6월에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충분히 나와서 이런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강화 교육 정책의 기조는 이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유독 뭐 수능 난도를 아예 바꿀 것처럼 좀 오해가 되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지 이게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기상 적절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대통령께서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전부터 어느 정도 계속 이 맥락이 나왔었다는 말씀이죠. 학부모와 고3 재수생들이 수험생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근데 단순히 저는 시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개혁의 방향이라는 것도 좀 핵심을 잘못 짚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정치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텐데 사실 킬러 문항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청이 2022년에 사교육비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자사고와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의 사교육 비가 일반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보다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고교 서열화 정책이 좀 가시화되었던 2023년에는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자사고와 외고 폐지 없이는 결국에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도 달성할 수가 없는 건데 킬러 문항 운운하면서 일타 강사라는 어떤 그 잘못된 타겟을 그러니까 좌표를 찍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학원가와 다르지 않게 서열화되어 있는 고등학교 교육 환경부터 바꿔야 된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짚은 채로 좋아 빠르게 가 이것만 반복을 하고 있으니 교육개혁이 혹은 그 내용이 제대로 집행될 리가 없다라는 지금 뭐 말씀이죠. 일타 강사를 희생양 삼는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사교육 강사 악마화 이거 보수가 할 일 아니다. 돈 버는 거 그냥 냅둬야지. 이거 뭐 보수가 왜 이 자해적인 거다. 사실은 보수의 가치에서 보자면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돈 버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네. 사교육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됐기 때문에 그렇게 수백억 버는 강사들이 나오는 거죠. 그 강사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사교육 구조가 문제다라는 지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야 정부 비판할 수 있으면 어디서든 낄끼빠빠 못하고 신나는 분이니까 제가 별로 논평은 안 하고 싶고요. 네. 정부 여당이 이제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수능 출제위원회나 모의고사 출제위원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으로 이 모의고사 문제를 내거나 수능 문제를 냈던 분들이 이후에
대형 재수학원이나 대형 입시학원의 연구센터 같은 경우로 취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곳에서는 아무래도 이 모의고사나 수능 출제위원 출신들이 연구소에 연구원이나 뭐 센터장으로 있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뭐 킬러 문항이라던가 또는 모의고사 예비 이제 문항 같은 경우를 만들 때 훨씬 더 높은 적중률을 보이겠죠. 그렇게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문제지를 그 비싼 학원에 비싼 수강료를 내고 강남에 올 수 있는 학생들만 선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평범한 서민 가정이나 지방 가정의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 사교육 전체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최근에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입수하면서 느낀 것은 이 출제위원들이 사교육 학원으로 가는 이 구조 정도는 좀 정부가 조사해서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사교육 개혁을 시작하긴 시작해야지 지금 이런 시기라서 안 되고 내년에는 또 저래서 안 되고 하면 이 팽창하는 사교육 시장이 나중에는 백조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 수험생들 카페나 사교육 시장은 지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그럼 이번 수능 출제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 이거 설명회가 폭주하고 있어요. 걱정이 많고. 여기에서 우리 수험생들 조금 안심할 수 있게 지금 어떻게 이걸 수습해 나가야 될까요? 용 의원님? 글쎄요, 어떻게 사고를 생각보다 크게 치셨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예.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다시 논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원칙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들과 이 기왕 구성해놓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논의를 차분하게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사실 네. 입시개혁은 교육개혁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교육개혁은 결국엔 사회개혁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건데 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자체를 해소하려는 노력 역시도 필요하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핵심은 교육개혁 내용에 고등교육 개편은 포함시키지도 않고서 무책임하게 수능 몇 개월 남겨두고 지금 당장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국장을 뭐 경질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으니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진정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정이라는 것을 바라신다면 윤석열 정부가 대학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그림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저는 조금- 마지막으로 이 사태를 정리하기 네. 위한 지금 방향.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고 용해인 의원님이 예. 좋은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일정 이해는 되는데 이게 입시개혁이 교육개혁이고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상 하지 마라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바꿀 수 있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게 하나의 화두가 되었지만 이런 미시적인 부분부터 좀 뜯어고치고 개혁의 전선에 세우는 것이 실제로 더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수능과 관련해서 뭐 제가 출제위원도 아니고 교육부도 아닙니다만 변별력을 낮추거나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 바깥에서 정말 저도 예시의 문제를 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거지 싶은 킬러 문항 대신에 교과과정 안에서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서 그렇게 막 지금 많이 놀라신 만큼의 급진적인 변화나 이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여당은 빨리 안심을 시켜주시는 대책을 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는 팩트니까. 그건 네. 어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당정에서 이제 지난주에 예. 바로 긴급하게 교육부와 회의를 했고요. 이번 주에도 아마 추가적으로 그런 조치들이 자,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조치를 좀 기다려 보기로 네. 하고요. 실수한 건 실수했다고 인정하시는 게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저는 방법이라고 이렇게라도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의 깃발을 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고3들은 왜? 자, 다음에는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이 가지고 온 주제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고 검찰이 나를 소환하면 10번이 아니라 100번도 응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신뢰도 빵점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빵점을 주셨습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 방탄하겠다고 혼자만이 아니라 집에서 현금 뭐 다발 나온 노웅래 의원이나 돈목도 주고받았다는 녹취가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이 방탄 특권의 혜택을 다 누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국민이 정치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셈인데 이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공허한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물론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말해서 안 한 것보단 나은데 네. 구체적인 액션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웠던 것을 어겼기 때문에 말로만으로는 국민과 저희가 신뢰를 드리기 힘들다. 이걸 당론으로 만들던 또는 유이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불체포 특권 자체가 헌법 사항이지만 네. 이게 의원이 본인이 어떤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회기를 뭐
중단시키는 등의 어떤 국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통과시키건 아니면 전체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음번에 날아오는 체포동의안 그 대상이 이재명이건 누구건 민주당은 이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당론 가결을 하건 구체적인 좀 액션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임시회기가 7월, 8월 중에 있잖아요. 네. 뭐 검찰이 저는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임시회기가 중단되는 7, 8월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겠죠. 근데 9월부터 본회의 시작되는데 그때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쨌거나 원칙적으로 표결을 또 해야 됩니다. 네, 제도상. 네, 제도상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럼 어떻게 하겠다. 표결에 들어갔을 때 뭐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하겠다 등등 그동안 너무 공수표를 많이 남발했기 때문에 이참에 그리고 다음번 총선 공약으로 양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우리가 공통된 총선 공약으로 넣자 정도의 지도부 간의 합의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떻게 보셨어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뭐 어제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예. 그 진심인지 쇼인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이제 장해찬 최고가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은 국민의힘에게도 진심인지 쇼인지 지켜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의 코인 관련된 그 전수조사를 응하는 것이야말로 진심인지 쇼인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코인 전수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시는 구체적인 액션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찬 최고도 전수조사 동의한다고 하셨으니 당내에서 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 개인이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차원에서 내려놓겠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헌법적인 권한이고요. 제가 네. 수차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행정부의 사정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제 기능을 국회가 다 하기 위해서 고안된 헌법적 장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발언은 좀 적절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체포 특권이 그렇게 국회의원들의 없애야 하는 특권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개헌이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개헌 사항이죠. 그래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폐지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주변 가족들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충분한 어떤 증거와 정황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있고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불소추 특권까지 함께 포함해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심으로 공직자들의 특권을 폐지하자는 측면에서 여신다면 기본소득당은 당론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논리에 따르면 평범한 국민처럼 수사받아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당 역시 기꺼이 그 논의에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신뢰도 0점이다 이런 얘기 하셨고 장혜찬 최고께서 오늘 김기현 대표는 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이거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제도죠.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자. 다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 정수 10% 감축 이거는 당 내에서는 합의가 된 사항인가요? 근데 저는 총선 가까워질수록 이 분야가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은 아마 의총 등을 통해서 이걸 당론 또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의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아, 그렇다. 지도부 내에서는 공감대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노동 무임금 제도 역시 또 이 코인 게이트 논란으로 떠들썩했던 김남국 의원이 과거 발의했던 법안인데 그 법안을 그대로 받아서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을 받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됐잖아요. 뭐 한 달 가까이 국회 활동 전혀 안 하고도 세비 꼬박꼬박 잘 받아가셨는데 이 무노동 무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뭐 법안 개정 내지는 다음 총선에서 여야 공통 법안으로 가져갈 수 있고 지금 용해인 의원께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네네. 대통령 불소추 특권 관련해서는 아직 여야에서 심지어 이제 야당이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막 공개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론상 지금 막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불체포 특권은 여야 모두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헌법 개정 이전이라도 저희가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시킬 때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 55명이
우리 이거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서를 썼거든요. 네. 국회의원 300명이 상징적으로 이 서약서를 쓰는 것만 해도 땅에 떨어진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약간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민주당이 알겠다고 받기만 한다면 저는 내일 당장이라도 실현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의원 정수 감축이나 이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걸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카드로 던지진 않았다. 지도부 내부에서도 나름의 많은 숙고와 토론 끝에 김기현 대표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실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도요. 이게 김기현 대표 연설이라는 사실을 가리고 그냥 이 세 가지 자체에 대해서만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물어보신다면 아마 대부분 동의하는 여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의원 정수 10% 감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을 좀 한번 네. 해주시죠. 예. 코인 전수조사 국민의힘이 받기만 해도 국민적 의혹 싹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마찬가지로 저는 언제든 말씀드리고요. 받으라고 말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정답은 국민께 있다라고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국민에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정개특위에서 했던 공론조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론조사 결과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이제 압도적으로 늘어났고 의원 정수 역시 현행을 유지하거나 더 늘려야 한다라는 의견이 62%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약 한 달 전 국회가 공식적으로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가 떡하니 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국민의 뜻을 운운하면서 왜곡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오히려 의원 수가 적을수록 국민 대표성이 낮아지고 희소성에 기반한 특권들이 더욱더 공고해진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가리면서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명백한 포퓰리즘이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임금 무노동 관련돼서 저는 국회가 결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네. 그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네네. 월급 꼬박꼬박 받아간 것들 국민들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무노동 무임금. 네, 다만 이제 출근만 한다고 실제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번 상임위 발목 잡으면서 국회를 멈추고 있는 국민의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네.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관련돼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불소추 특권까지 함께 논의한다면 기본소득당은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